안녕하십니까, 임성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내돈내산 아주 값비싼 카메라를 내 돈 주고 구매를 하였는데 사진이 남들보다 형편없거나, 그리고 사진이 남들보다 흔들리거나 혹은 어둡게 밝게 찍히면 많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진이 재미없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만드는 영상이고요. 사진을 못 찍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실수를 하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진을 잘 찍는 고소분들이 보시면 이건 뭐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진을 처음 접하거나 그리고 사진을 배우고 싶은 칼못 유저분들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조금 더 나은, 그리고 더 고급의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페이스북 사진학개론 사진전을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사진을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이 직접 사진을 올리셔서, 그리고 사진을 잘 찍는 고수분들이 있는 이곳에서 한번 마음껏 사진을 뽐내 보시고, 그리고 좋은 사진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돈내산 그리고 사진이 내가 망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렌즈별 셔터 스피드가 존재한다입니다. 망원 렌즈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크게 공감을 할 건데요, 저가형 망원 렌즈에서부터 고가형 망원 렌즈까지 흔들림 보정 렌즈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표준이나 광각에 비해서 망원 렌즈가 더 특별히 많이 흔들림 보정 렌즈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광각이나 표준에서보다 망원에서 훨씬 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흔들림 보정 렌즈를 망원에서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셔터 스피드 또한 아주 중요한데요, 흔들림 보정을 하기에 앞서서 셔터 스피드만 확보를 하게 되면 흔들림 보정이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50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렌즈 미리수 곱하기 2, 그러니까 100분의 1의 셔터 스피드가 나오면 되고요. 권장이 아닌 최소 셔터 스피드는 렌즈 미리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0분의 1의 셔터 스피드가 나와줘야 사진을 안 흔들리고 깔끔하게 찍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200mm로 사진을 찍으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소 셔터 스피드 200분의 1, 권장 스피드 400분의 1 정도가 나와줘야 흔들림 보정 렌즈가 필요가 없게, 그러니까 깔끔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최소 셔터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렌즈 미리수의 최소 곱하기 2의 셔터 스피드를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꿀팁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M모드만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많은 분들을 카메라를 판매를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사진을 알려주실 때 특히 시니어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진을 예전부터 사진을 배우셨던 저보다 훨씬 더 선배님들이 사진을 배우셨을 때 M모드로 사진을 찍어야 진짜 사진이지, 어떻게 AV나 P모드를 놓게 되면 그거는 사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는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사진을 배우셨던 분들이 특히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M모드 같은 경우에도 꼭 특별하게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노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불꽃 촬영 혹은 혹은 오페라 연주, 음악회 촬영, 그리고 촛불 사진, 야경 촬영이나 아니면 노을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M모드를 써야만 훨씬 더 편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에 반대로 M모드를 쓰게 되면 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빨리 사진을 찍어야 되는 스트리트 포토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사진 같은 경우에 노출을 맞추고, 그리고 조리개도 맞추고 감도를 맞추다 보면 피사체가 이미 지나간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모드가 아니라 그런 순간, 찰나의 순간을 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AV 모드나 혹은 P모드를 놓고 촬영을 하시는 것이
훨씬 제가 봤을 땐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M모드만 굳이 고집해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TV 모드, AV 모드, 그리고 조금은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P 모드를 놓고 사진을 찍는 것 또한 아주 재밌는, 그리고 정말 놓치지 않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모드도 촬영을 하시면서 사진 생활을 조금 더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M모드만이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파지법과 셔터 버튼에 누르는 요 손가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지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잡으시면 여기 1주, 그리고 여기 2주,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카메라로 살짝 뷰파인더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뒤로. 그러면서 3축으로 이렇게 초점을 잡으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이게 파지가 좋으면 사진이 좀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사격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버튼을 방아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셔터를 이렇게. 그런데 한간에는 사진을 찍으실 때 누르고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세게 이렇게 누르다 보면 아쉽게도 사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만 이런 식으로 살짝 눌러주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미러리스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 나가시는 한낮에,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럴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노을을 질다든지 요즘같이 해가 짧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나 실내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확보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라이브 뷰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흔들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셔터 버튼만 살짝만 눌러주는 연습이 아마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셔터를 찍을 때 찍고 바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약 1초 있다가 이렇게 보는, 그리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도 바로 있어요. 찍고 바로 가방에 넣거나. 그런 아주 안 좋은 불필요한 것들보다는 사진을 찍고 약 1초에서 2초 정도는 가만히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이 사진을 찍는, 그러니까 이미지 쉐이킹에 훨씬 더 장점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네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O 감도의 장단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초보자분들도 ISO 감도를 올리게 되면 어두운 상황에서도 셔터 스피드를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나 특히나 조리개가 어두운 번들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ISO 감도를 많이 올려서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모든 거에도 양면이 있는 것처럼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사진이 안 흔들리는 그런 장점이, 그러니까 빠른 셔터 스피드를 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화질이 좋아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ISO 감도가 높이면 흔들리지는 않지만 DR도 좁아지고, 그리고 사진이 아주 형편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적정 수준의 감도를 올려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맑은 대낮에는 ISO 감도를 최대한 100에 가까운 숫자까지 낮춰주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 ISO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카메라의 기능이 아시겠지만 25,600, 51,200, 102,400 혹은 그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ISO 감도를 올릴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화질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1600이나 혹은 3200, 6400 아래로 감도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비싼 카메라에 최신형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카메라가 조금 후달린다, 사용한 지가, 그리고 구매한 지가 조금 시간이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감도를 많이 안 올리고 찍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밝은 렌즈를 하나를 구매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렌즈 필터, 그러니까 렌즈 앞에 많은 대부분 유저분들이 UV 필터라는 것을 꼽아 놨을 거예요.
렌즈를 보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물질이라든지 스크래치를 나는 것을 대비해서 보호를 해주는 필터인데요. 이 필터가 얼룩이 지거나 손 기름때 아니면은 오염된 물질을 이렇게 그대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미지 퀄리티 자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실 때에는 꼭 렌즈를 한 번씩 이렇게 닦거나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렌즈 필터가 MCUV, 그러니까 멀티 코팅된 렌즈 필터가 아니고 정말 렌즈를 샀을 때 그냥 공짜로 껴주는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듣보잡 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웬만하시면 MCUV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름과 그리고 퀄리티가 보장된, 내가 렌즈 필터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를 때에는 그냥 정말 눈으로 이렇게 갖다 대고 한번 눈으로 한 눈으로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렌즈를 봤을 때 훨씬 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저렴한 필터나 그리고 정말 이름도 없는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쉽게도 내가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뿌옇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진도 그렇게 안 좋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필터는 웬만하면 버리시고 MCUV 필터로 바꿔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렇다고 너무 비싼 필터까지도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초보자분들 그리고 사진을 찍으시는 중급자분들도 가장 많이 실수를 범하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이 정말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 친구 정말 노력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많은 댓글로, 응원의 댓글로 한번 응원의 댓글이나 하다못해 점 하나라도 찍어서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 라고 한번 티를 내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설명한 그대로 따라 했더니 정말 사진이 좋아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진학개론 페이스북 그룹에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나만의 사진을 한번 뽐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그리고 사진을 찍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예비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미 구독을 하시는 정말 사랑하시는 저희 가족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진학개론 김경만.